자, 오래간만에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CB 업종들이 지금 다시 또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물론이고 최근에 PCB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인 코리아 서키트, 뭐 지금은 제일 센 놈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몰려 들어가는 장세니까요. 여기 러닝 커렉션이죠. 이 고가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자, 출발선 지금 11,000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만원까지 올라오고도, 그러고도 러닝 커렉션으로 또 달려나가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대덕전자도 7% 지금 벽 뚫고 추세 회복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가 지금 보면 심텍보다 느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심텍 같은 경우도 앞에서 여러 번 분석 드렸었죠. 이거 사기극 가짜다라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심텍도 하고 지금 뭐 대덕전자를 보느냐 이수페타시스를 보느냐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수페타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많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요거 하나만 익혀 두셔도 여러분들이 피 볼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던 겁니다. 리버설, 하락 리버설이죠. 여기서만 팔아도 제대로 팔고 그러고서 노리게 된다면 뭐 이 정도의 자리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벌써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같은 자리에서 플러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제 대놓고 장난친 거죠, 이거.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의 속임수는 완전 기본이 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트랩, 펠러 스윙입니다. 가짜. 자, 61선 깨져 내려가서 깨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쳐 돌려버리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의 자리에서만 샀다고 하더라도 요 속임수만 잘 버텼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 정도라고는 버틸만 하죠. 추가적으로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이 지금 내려온 이슈 쪽에서도 본데, 내려온 이슈 전에 그 전에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팔고 싶었다 이거죠. 미치도록 패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 핑계로 된 게 앞선 분석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가격의 상승 쪽 이런 거 가지고 핑계를 댔다 이거야. 근데 그 밑에 이제 네오티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좀 이따 다시 비교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핑계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거 게임 하자는 소리지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공매도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PCB죠. 이거 공매도 게임이다. 전망의 문제 아니고 실적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수급 게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자체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거죠. PCB 쪽에서 그래서 원재료 가격, 구리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 들어가면서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원가 부담 때문에 조금 덜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코리아 서키트는 왜 올라가? 네? 코리아 서키트는 얘네는 그냥 맨 땅에 흙 파가지고 그걸로 PCB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맨 땅에서 회사 앞마당에서 흙 파가지고 그걸로 PC만 만들어서 얘네는 원가 부담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미치고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오티스는 왜 올라 들어가고 얘는 왜 올라? 뭐 얘도 그래가지고 얘는 뭐 저 아래쪽에 하바리 종목이기 때문에 너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싸게 가져다 써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특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가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해당이 없잖아요. 즉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분들이 관심이, 이게 특히 이게 압박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아래쪽에 있던 애들이고요. 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코리아 서키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서 이제 시가총액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 얼마냐라고 하면 8조 9천억이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2조 4천억, 심텍 1조 8천억, 그렇죠?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지금 하바리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일단 대형 3사는 이수페타, 심텍, 대덕전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개인들 관심 종목은 뭐죠? 이수페타시스, 심텍. 저 이수페타시스하고 심텍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들 때려잡자는 거야, 한마디로.
책 실현해가지고 때려 팔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얘기하고 분위기 뭐 우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깔아놓고 책 실현도 깔아놓고 개인 투자자들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 들어오겠다. 그런 게 아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들이 샀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폭도 굉장히 적고요. 돌아오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으면 원래대로 친다라면 이 종목부터 사셔야 돼요. 대덕전자. 자, 요거부터 사셔야 맞습니다만 업황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패드기 친 것도 다 똑같고요. 양쪽에서 모두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심택의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또 이런 뭐 나온 부분들이 됐습니다만 대덕전자는 그와 다르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은 데 겹지.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친다라고 하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종목은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거기 아니라 이 종목에 걸려 들어오게 될 테니까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얘기는 믿지 마시고요. 그냥 개수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지금이죠.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사는 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죠. 예전 같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스탑되고 매도세 스탑시키고 십자 그어놓고 양봉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매수인데요. 위쪽에서 리버설로 떨어졌으니까 아래쪽에서 반대로 리버설로 둔다라고 하면 일단 그냥 사고 보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사고 보는 흐름인데 최근에는 뭐 밑바닥에서 헤매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고도 이렇게 못 들어가고 사후적거리는 게 한참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래는 시장이 계속 그렇죠. 예. 이렇게 불을 켜고도 리버시 신호로 이렇게 불을 켜고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불을 켜고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시장은 튀어나와야 종목이고 유명해야 종목이고 날아가야 종목이고 옆에서 기고 있으면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니까요. 아무리 잘 나갔어도.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쪽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같은 위치에서 사는 게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죠. 매수입니다.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매수하시고 그대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뭐 결국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밀려 내려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눌리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쪽에 아직 뭐 눌려 내려오는 거 아니니까요. 일단 여기서 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위치선까지는 다시 돌아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덕전자라 그러면 신고가가 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두 종목 지금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매수예요. 둘 다 매수. 매수를 잡으셔서 쭉 좀 더 이어서 끌고 가시라. 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근처로 가게 되면 이런 형태의 장난질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사기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는 때려 파는 틈을 사가지고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LG전자 이런 거 사기죠. 자, 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 합쳐서 3위일체 개사기극. 맞아. 이 LG전자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냐라고 하면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희망퇴직이 호재라고 우겼었던 인간들이니까. 희망퇴직이 호재라고 우겼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이 나쁘다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장난친 거죠. 희망퇴직이 왜 호재라고 그랬냐라고 하면 퇴직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인원 자르게 되면 그 인원 자른 걸로 해서 장기적으로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KT를 그렇게 당겼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 강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2024년도에 얘 뭐라 그러면서 당겼냐 하면 2025년도 시장 주도주 가장 강력한 종목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겼거든요. 통신이 어떻게 시장 주도주가 되냐고. 그런데 그렇게 우기면서 당겼습니다. 얘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죄로 구조조정 이슈 이런 거죠. 사람 자르고 사업 매각하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주 환원에 쓰겠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저 시장 주도주라고 우기면서 당겨 들어갔을 거야. 이런 것에서 뻔히 나오는 거죠. 이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고정비 완화가 효과가 있다서 그거 가지고 호재다 그러고 당겨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퇴직할 때 그냥 뭐 돈도 안 주고 요즘은 희망퇴직을 돈 주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희망퇴직 받을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
임금 더해줘가지고 그리고 돈 주고 그리고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시적 비용이 발생이 될 테고요. 일시적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뻔히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을 떨궈야 지들이 이익을 크게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장난질들은 그래서 저 앞에 있어서 이미 오래된 거예요. 현대로템 이런 거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미국에서 국방예산 삭감을 하는데 현대로템이 왜 느리냐고. 미국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미국 국방예산 삭감하고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하는 현대로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방금 전에 나왔던 이 PCB 구조조정 이슈하고 똑같은 개사기극이 펼쳐진 종목이 바로 실리콘2죠. 실리콘2 앞서서 심텍 같은 경우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실리콘2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운임 부담 때문에 피크아웃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무려 6번이나 반복을 한 회사예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자 패고 싶은데 뭐 팔만한 이슈가 없거든요. 운임 부담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다 해운 운임이 좀 올라가자 운임 부담 때문에 피크아웃이 올 거다. 무려 6번을 두들긴 끝에 결국에 이렇게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운임 부담 때문에 내려간다 그러면 그럼 다른 회사들은요. 배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 배로 수출하는 회사가 실리콘2밖에 없습니까? 네? 뭐 항공기로 수출하거나 배로 수출하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요.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 분야의 세계 1위이 된 거는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도체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수출할 거예요. 비행기로 수출해야지. 그래서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 여객은 아니라도 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세계 1위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럼 항공 운임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깨지게 항공 운송료 올라 들어가면 그때마다 깨져야겠네요. 개풀 뜯어 처먹는 소리죠. 그냥 결국에 이렇게 사기 쳐놓고 무슨 짓을 했냐라고 하면 이렇게는 해놓고는 그리고 이놈들은 왕창 뒤에서 이렇게 다 받아쳐갔다 이게 몰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질 때 같은 경우 무슨 소리 했었죠? 아마존 매출이 빵원. 그 아마존 매출이 빵원이면 이 회사는 수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수출하는 회사인데 무슨 아마존 플랫폼 얘가 전 세계 몇 개 국가에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존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없습니까? 한국에서는 아마존 같은 애들 먹히지도 않잖아요. 전 세계 175개국에 역직구 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마존이 무슨 필요가 있다라고. 미국 쪽 판매를 좀 더 강화하려고 그러면 아마존을 강화시키는 거죠. 아마존 매출 빵원이라고 깝니다. 개사기극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누르고 싶을 때 이런 식의 사기죠. 자,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뉴스에 보고 혹하지 마시고 전재투자TV의 분석 방송을 들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요런 때 같은 데가 타임이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 샀으면 그래도 조금 더 벌죠. 지금은 여기 5% 샀으니까 이제 1% 제가 얘기 드린 데에서는 1% 나옵니다만 여기 샀으면 그래도 그만큼 더 훨씬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도 찍고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는 뭐 그렇게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매도를 하는 것과 그냥 구경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제대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오르고 채팅앱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오르고 채팅앱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에 입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지금 쭉 나오죠. 이렇게 매도가도 나오잖아요. 추천 종목 매도가 보이죠? 이렇게 종목 추천 들어간 거 이제 매도가까지 이렇게 다 제시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지금 DYP 한화 요거 같은 거 어제 상한가들 같은 종목 DYP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어저께 상한가 분석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엔젤 로보틱스 얘기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쪽에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게 뭐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다 다른 종목들 추천하고 계세요. 예, 다 다른 종목들. 자, 그래서 쭉 들어가셔서 여러분하고 스타일 잘 맞는 전문가들 찾으신 다음에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